오늘은 KBS의 일일 드라마 친밀한 리플리 18화를 중심으로 1517화에서 예고된 거짓의 균열이 어떻게 현실의 금으로 번져갔는지, 그리고 25년 전 과거가 현재로 밀려오며 인물들의 관계망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심층 리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원의 불안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순간에서 출발합니다. 영채의 귀환 이후 정원의 일상은 얇은 얼음 위를 걷는 시간으로 변합니다. 말끝을 다듬으며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하지만 사람의 눈빛은 어쩐지 문장의 여백에서 진실을 읽어냅니다. 세훈의 눈, 하늘의 눈, 그리고 무엇보다 난숙의 눈이 그렇습니다. 정원은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감추려 가방끈을 꼭 쥐고 휴대전화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지워보려는 듯 오래 바라봅니다. 이때 그녀의 심장이 두 번 크게 요동칩니다. 하나는 영채, 또 하나는 과거의 그림자 노민구가 던져둔 미완의 문장들입니다. 그 사이 영채는 귀환을 선언하듯 난숙의 세계로 성큼 들어옵니다. 그녀의 걸음은 날카롭습니다. 말투는 단정하지만 한음씩 낮게 떨어지는 끝이 칼날을 닮았습니다. 난숙 역시 물러서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예의의 외피를 걸친 채 질문과 답변, 기억과 망각을 나뉘는 칼선 위에 올려놓습니다. 왜 지금 돌아왔니? 라는 난숙의 물음에 영채는 내 자리를 찾으러요라고 답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이 드라마의 핵심 주제를 다시 붙잡아 끌어올립니다. 자리, 이름, 관계, 그리고 소속이 네 가지의 균형은 늘 한쪽이 무너질 때 비로소 다른 한쪽의 진실을 드러내곤 합니다. 정원의 입장에서 보면 영채의 귀환은 단지 예전 이름을 되찾으려는 전화위복의 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애써 쌓아올린 지금의 세계를 뒤흔드는 진동입니다. 정원은 거짓으로 세계를 설계했지만 그 거짓은 그녀에게도 하나의 안온한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 손잡이에 걸린 진실의 열쇠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방은 더 이상 쉼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호흡 소리조차 감추려 얕게 들이마십니다. 세훈이 묻습니다. 그 사람 누구야? 정원은 시선을 살짝 비껴둔 채 답합니다. 말은 길어지고 단어는 둔해집니다. 감정은 표정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목소리로 이동합니다. 이때 시청자는 압니다. 거짓은 설명이 많고 진실은 늘 간결하다는 것을. 주하늘의 시선은 오늘 특히 섬세합니다. 그는 정원에게 쏠린 외부의 의심을 감지하면서도 누군가를 즉시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인물의 매력은 판단 이전의 멈춤에 있습니다. 하늘은 사실을 모읍니다. 사소한 손짓, 눈길, 대화 사이에 흘린 호흡. 이 모든 사소함을 조합해 정원의 진짜 목소리를 가늠합니다. 그가 이해하려는 건 죄가 아니라 사정이고 거짓 그 자체가 아니라 거짓에 기대어 버텨야 했던 마음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누군가를 다그치기보다 질문을 한 박자 늦게 던집니다. 이 늦춤이야말로 드라마 속 가장 인간적인 정중함으로 보입니다. 반면 세훈의 변화는 직선적입니다. 영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은 그의 세계관을 흔듭니다. 세훈은 이성적으로 정리하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고 있습니다. 그는 묻고 또 묻습니다. 내가 지금 듣는 게 진짜야? 이때 화면은 세훈의 눈동자를 크게 잡고 음향은 주변 소음을 살짝 줄입니다. 관객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그의 믿음이 갱신되는 소리를 들으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 믿음의 재편은 정원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원 안에 남아있는 그늘과 정면으로 대면하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훈의 시선은 점점 더 정원의 현재를 비춥니다. 과거의 그늘과 지금의 사람을 구분하려는 어렵지만
어른스러운 시도가 시작됩니다. 난숙과 영채의 대치는 모녀 서사의 강렬한 축입니다. 난숙은 체면, 가문, 안전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세계를 관리해온 사람입니다. 그녀는 흔들림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주 진실은 흔들림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영채가 묻습니다. 어머니, 진짜를 말해주세요. 이때 어머니라는 호칭은 거대한 질문입니다. 피와 시간으로 묶인 두 사람에게 진짜는 무엇일까요? 난숙은 답을 미룹니다. 미루기 위해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권력은 종종 지금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앞세워 이야기의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영채는 더 이상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 결국 25년 전의 페이지를 열어젖힙니다. 그리고 태석의 이름을 꺼냅니다. 태석이 배후로 암시되는 순간 화면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조명이 낮아지고 배우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드라마가 생활의 표면에서 흔들리던 갈등을 이제는 근원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을. 25년 전 사건, 살인의 누명, 그리고 그 누명이 왜 지금의 인물들을 이토록 흉내내듯 따라다니는지. 과거는 결코 지난 일이 아니라 늘 현재의 문턱에서 형태를 바꾸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플롯의 긴장만이 아니라 윤리의 시계를 다시 맞추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가에 답하기 전 왜 그랬는가와 그때 우리는 어디였는가를 함께 묻습니다. 정원의 내면은 가장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그녀는 계산합니다. 무엇을 인정하면 무엇을 잃을지, 무엇을 숨기면 무엇을 지킬 수 있을지. 하지만 계산은 마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마음은 때로 단순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버려지기 싫고 이제는 누군가의 곁에서 정상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정원은 자신의 거짓이 만든 울타리를 붙잡고 서 있습니다. 그 울타리 너머로는 추락이 있을지 아니면 진짜의 세계가 있을지 그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녀의 동공은 자주 흔들립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이 아주 느리고 숨을 내쉴 때 어깨가 조금 더 크게 내려갑니다. 몸이 마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민구의 존재는 위험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됩니다. 그가 만들어내는 장면은 항상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는 잃은 것이 많다고 느끼고 그래서 돌려받을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되찾기 위해 붙잡은 방식이 너무 날 것이라 오히려 모든 것을 더 망가뜨립니다. 정원과 마주한 민구의 표정에는 분노와 애틋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 상충이 그의 위험입니다. 그는 그녀를 노려보면서도 몇 번이고 입술을 깨물며 말끝을 삼킵니다. 사랑과 분노는 자주 같은 숨을 쉬고 그 한 호흡 차이가 관계를 폭력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민구의 장면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달려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말립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서 시청자는 깨닫습니다. 관계가 과거에 묶이면 현재는 늘 구조 조정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경신의 실종 서사는 18화에서 의미가 바뀝니다. 단순한 행방불명의 서브플롯이 아니라 과거의 문을 여는 열쇠로 재배치됩니다. 난숙과 태석 라인, 그리고 영채의 추적이 경신의 흔적과 교차할 때 시청자는 사건의 퍼즐 조각들이 테이블 위로 하나씩 올라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중요한 건 이 퍼즐이 단지 범인 찾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구의 의지로 그날의 장면이 그렇게 편집되었는지, 누구의 침묵으로 어떤 문장이 지워졌는지, 그리고 그 지워진 문장 때문에 누가 현재를 빚으로 살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주제는 책임과 기억입니다. 누가 봐도 압권인 장면은
영체가 정원 앞에서 정체를 밀어붙이는 충돌입니다. 영체는 말합니다. 나는 숨지 않았어요. 이 말은 단지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숨는다는 건 존재를 포기하는 방식이기도 하니까요. 영체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선언은 정원의 가슴을 강하게 두드립니다. 정원은 순간적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나는 포기한 적이 없었을까요? 그녀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세훈의 표정으로 옮겨 붙습니다. 세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숨을 고릅니다. 선택과 이해 사이의 거리, 그 짧은 거리를 건너기 위해 그는 말수를 줄입니다. 침묵은 종종 최선의 경청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회차의 미학적 완성도를 높이는 건 장면 간 연결의 세심함입니다. 복도에서 덜컥거리는 엘리베이터 문과 25년 전 사건의 문짝 소리가 교차 편집으로 이어지는 순간 과거와 현재는 하나의 도로 위 차선처럼 나란히 달려갑니다. 조명의 온도는 과거일수록 차갑고 현재일수록 따뜻하게 설정되어 있지만 클라이맥스에서는 이 온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연출은 말합니다. 진실은 시간의 온도를 바꾸는 힘이라고. 그래서 시청자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손을 모읍니다. 누군가의 손을 더 세게 잡아주고 싶어서. 태석의 존재는 이제 배경이 아니라 목표로 바뀝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의심이 커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침착해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눈빛은 말합니다. 침착은 종종 분노를 감추려는 동작일 뿐이라고. 그가 경신의 행방에 대해 묻힐 만한 단서를 들고 있다는 암시는 다음 회의 플롯을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됩니다. 시청자는 기대합니다. 이제는 말하겠지. 그러나 드라마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진실은 폭발보다 누수로 드러난다는 것을.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스며들며 방 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정원의 선택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거짓의 견고함을 유지한다. 둘째, 진실의 리스크를 감수한다. 셋째, 두 세계 사이에서 제3의 언어를 만든다. 이를테면 부분 인정과 조건부 고백 같은 형태. 오늘의 정원은 아직 세 번째를 꿈꿉니다. 완전한 붕괴 없이, 그러나 완벽한 은폐도 아닌 길. 문제는 그 길이 타인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기다림을 요구하는 선택은 언제나 주변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훈이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판단의 시간을 당겨 쓸 사람인지. 시청자는 그의 다음 표정을 주목합니다. 영체의 서사는 복수로 시작해 회복으로 이동합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 거칠어져도 그 밑바닥에는 체념이 아니라 희망이 깔려 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길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녀가 난숙과 대치하며 더 이상 과거의 문장에 갇히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 화면은 그녀의 얼굴에서 잠깐 떨어져 복도 끝을 보여줍니다. 길이 열렸다는 은유입니다. 반대로 정원의 장면에서는 자주 문틀이 화면을 잘라먹습니다. 프레임이 좁아지고 시야가 막힙니다. 연출은 말합니다. 아직은 갇혀있다고. 그러니 18화의 테마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숨은 이름이 제자리를 찾는 동안 빌린 이름은 스스로의 값을 묻는다. 영체는 돌아왔고 정원은 서 있습니다. 난숙은 버티고 태석은 소거합니다. 세훈은 주저하지만 주저함은 곧 선택의 예고입니다. 하늘은 기다리고 기다림은 관계를 성숙하게 만드는 혹독한 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구는 흔들림이고 흔들림은 언제나 균열을 넓힙니다.
예상 포인트를 덧붙입니다. 첫째, 경신의 서사가 과거 사건의 기록 공식 기록과 사적 증언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록이 맞서기 시작하면 진실은 문서의 바깥에서 발견됩니다. 둘째, 세훈이 정원에게 요구할 시간의 길이가 변수입니다. 길수록 정원은 숨을 고를 수 있으나 그 길이는 영체의 복구 속도와 충돌합니다. 셋째, 난숙과 태석의 동맹은 균열이 있을 때 더 견고해지는 척을 할 것입니다. 겉으로 더 친밀하게 보이는 장면은 내부의 불신을 가리기 위한 우산일 수 있습니다. 이때 작은 시선 교환과 말끝의 떨림이 전조가 됩니다. 넷째, 정원이 선택하는 고백의 방식은 대상의 범위가 관건입니다. 모두에게 말할 것인지, 한 사람에게 먼저 말할 것인지. 후자를 택할 경우 그녀가 고르는 한 사람이 곧 그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다섯째, 영체의 복수는 특정 인물을 끌어내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빼앗긴 서사를 되찾는 것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언젠가 미안하다고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수의 완성은 사과로 끝날 때 가장 인간적이니까요. 오늘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인물들의 감정선을 잠깐 정리합니다. 정원 불안과 희망 사이의 진자운동, 영체 분노의 외피 아래 단단한 회복의 의지, 세훈 믿음의 갱신을 준비하는 침묵, 하늘 판단 전 멈춤의 미덕, 난숙 질서 유지라는 이름의 회피, 태석 침착을 가장한 방어, 민구 사랑과 분노의 공존이 나는 위험. 이들이 한 장면 안에 모일 때 대사는 짧아지고 침묵은 커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안에서 시청자는 각자의 기억을 꺼내어 맞춰봅니다. 당신의 25년 전은 어디에 있었는지, 당신이 숨겨둔 이름은 누구였는지. 이상으로 18화 중심 심층 리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9화의 전개 포인트 태석 라인의 공적 폭로 가능성, 경신 기록의 재조합, 정원의 부분 고백 시나리오, 세훈의 선택 시점을 깊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인물들의 감정을 따라가며 장면을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도왔다면 좋겠습니다.